2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림 6-32에서 콘크리트 바닥에 놓여있는 3개의 상자를 몇 뉴턴의 힘으로 했대요? 425뉴턴의 힘으로 수평 방향으로 밀고 있어요. 각 상자의 질량이 30, 10, 20kg으로 주어졌고요. 바닥과 상자 사이의 운동 마찰 계수는 주어졌습니다. µk가 0.7이라는 거예요. 상자 2가 상자 3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먼저 구하라는 문제가 A네요. 그리고 만약 운동 마찰 계수가 더 작아진다면, 그러니까 그렇다면 F32의 크기, F32가 아니라 2가 3에 작용하는 이 힘의 크기는 A에 비해서 증가하느냐, 아니면 감소하느냐, 불변이느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풀어봐라. 이 문제예요. 한번 봅시다. 먼저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먼저 M1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한번 구해 볼게요. M1에 작용하는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면 뭐죠? 먼저 힘 F가 작용하겠네요. 힘 F가 작용하면 뭐가 작용합니까? 수직항력이 작용할 거예요. 이쪽으로 잠깐만요. 수직항력이 여기서 수직항력이라는 것은 2가 1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F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리고 이때 마찰력이 F1이라고 볼게요. 운동 마찰력. 그리고 이때 수직항력을 N1이라고 보십시다. 그러면 일단 수직항력 N1은 M1G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운동 방정식을 구해보면 여기서 작용하는 R자 힘 합력은 F-F1 플러스 F 이물체가 1에 작용하는 힘 요거겠죠. 그렇다면 요것에 의한 운동 방정식은 M1 가속도 A일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마찬가지로 M2에 작용하는 R자 힘을 구해보면 2가 1에 작용했으면 1이 2에 작용해야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이쪽 방향으로 3이 2에 작용해야 할 것이고,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작용합니까? 마찰력이 작용해야 될 거고, 바닥이 작용해야 돼요. 수직항력 M2G겠죠. 그러면 여기서 작용하는 운동 방정식은 합력은 이렇게 되죠. F23 플러스 F2는 가속도는 뭐가 되죠? 동일하겠죠. 그죠? 이때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M3에 작용하는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2가 3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될 거고 여기서 이제 뭐가 작용합니까? 마찰력이 작용하겠네요. F3이 될 거예요. 그죠? 따라서 빼기 마찰력은 M3A 이렇게 될 거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가속도 여기서 이 세식을 얘와 얘의 세식을 더해주면 뭐가 없어지죠? 얘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얘 없어지고 따라서 남는 식은 F-F1 플러스 F2 플러스 F3 즉 각각의 작용하는 운동 마찰력의 크기죠. 얘는 M1 플러스 M2 플러스 M3A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근데 봅시다. 마이너스 우리가 마찰력은 뭐에 비례하죠? 수직항력에 비례할 거예요. 그리고 얘가 µk가 다 같네. 그죠? 그러면 공통으로 뺄 수 있는 게 뭐죠? 그렇죠. µkg로 뺄 수 있겠다. 수직한 µk의 g에 m1 플러스 m2 플러스 m3 이렇게 되겠다. 그죠? 요거는 m1 플러스 m2 플러스 m3의 a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를 구할 수 있죠? 가속도를 구할 수 있겠네요. 가속도를 구하면 뭡니까? 결국에 3개를 더해줘야겠네. m1 플러스 m2 플러스 m3 분의 f 마이너스 m1 플러스 m2 플러스 m3의 운동마찰 계수 곱하기 중력가속도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계산기 이용해서 한번 또 풀어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425 더하기죠. 425 더하기 얘를 425 더하기 빼기인가요? 분자부터 해야 되니까 빼기에 어떻게 되죠? 질량 3개를 더하면 60이 되겠네요. 그렇죠? 60에 곱하기 아까 뭐였어? 운동마찰계수 0.7 곱하기 중력가속도 9.8 얘를 계산하면 13.4예요. 얘를 뭐로 나누면 주면 됩니까? 60 질량으로 나눠주면 총 질량이 하면은 0.22가 되겠네요. 그래서 0.22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라는 가속도로 얘는 운동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빨간색으로 풀어볼게요. 그럼 A F3 요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그렇죠? 마찰력에다가 M3의 가속도 A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 그러면 얘는 뭡니까? 마찰력의 크기는 그렇죠? 뮤K의 0.70 곱하기 20kg인가요? 20kg의 중력가속도치 플러스 20 곱하기 0.22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럼 얘를 풀어줘 볼게요. 0.7 곱하기 20 곱하기 9.8 더하기 20 곱하기 0.22 이렇게 되겠다. 그죠? 이거 계산해 주니까 힘의 크기는 뭐가 됩니까? 141.7 뉴턴이 된다는 거네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B를 한번 구해 볼 건데 그러면은 한번 보자고요. B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뮤K가 지금 0.7보다 작은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건데요. 그랬을 때 F32에 대해서 크기를 구해보자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결국에 2가 3에 작용하는 경우네요. 그러면 F 2가 3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운동마찰력의 M3A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번 해보자고. 운동마찰력은 뭐에 비례합니까? 수직항력에 비례해요. 그리고 M3G 이렇게 되겠다. 그죠? 플러스 M3의 가속도 A는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 이렇게 쓰면 되죠. M1 플러스 M2 플러스 M3의 F 마이너스 뮤 K의 G의 M1 플러스 M2 플러스 M3였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얘를 정리해 보면 얘 힘의 크기는 먼저 뮤 K의 M3G 플러스고요. 얘는 쪼개질 수 있죠. 어떻게 쪼개질 수 있어요? M1 플러스 M2 플러스 M3의 M3F 마이너스 빼지게 되면 뮤 K의 M3G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뭐가 없어져? 얘랑 얘랑 없어진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결국에 항상 상수값이 나온다는 거야. M1 플러스 M2 플러스 M3분의 F 즉 항상 상수값이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최초로 내가 힘을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힘은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찰력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여기서는. 그죠? 여기서는 마찰력이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야. 따라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F3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 즉 불변이다. 불변이다라는 거는 상수값이라는 거네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래요. 지금까지 26번 풀이를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7번 문제 풀어볼게요. 2kg의 토막이 있고요. 바닥에 마찰이 없이 굴러가는 20kg짜리 수레가 있는데 이 토막이 지금 수레 위에 있다는 거야. 그랬을 때 주어진 조건에서 보면
미안합니다. 토막과 수레 사이에 작용하는 운동마찰력 계수랑 정지마찰 계수가 주어졌어요. 그랬을 때 2N의 힘을 토막의 수평으로 가했을 때 다음에 크기를 구하라. A는 토막과 수레 사이의 마찰력을 구하고요. B는 수레의 가속도를 구하라는 이런 문제네요. 한번 봅시다. 우리가 요 토막의 질량을 소문자 m이라고 놔볼게요. 여기 힘 F를 이렇게 가했네요. 힘의 크기를. 그랬을 때 일단은 중력이 또 작용할 것이고 수직항력이 작용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봅시다. 최대정지 마찰력이에요. 우리가 수레와 토막 사이에서의 최대정지 마찰력은 mg가 되겠네. 그러면은 0.25 곱하기 m이 얼마예요? 2kg이다. 2 곱하기 9.8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리고 운동 마찰력은 얼마입니까? 0.20 곱하기 2 곱하기 9.8 요거 해주면 되겠다. 그죠? 그럼 각각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구해보면 또 운동 마찰력은 3.92N. 선생님 여기 풀어놨네. 여기 벌써 3.92N이 작용하고요. 최대 정지 마찰력은 얼마입니까? 0.25니까 4.9N이 작용한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A 어떻게 됩니까? F라는 힘의 크기가 2N인데 얘가 뭐보다 작아?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작기 때문에 당연히 이 수레는 이 수레가 아니라 이 토막은 수레하고 수레 사이에 절대 움직이지 않겠죠. 그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마찰력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M이라는 물체는 뭐가 작용한다? 정지 마찰력 Fx가 작용할 거예요. 즉 Fs는 F가 같다는 거야. 그래서 정지 마찰력이 작용한다. 2N의 힘의 크기가 작용한다는 거예요. 정지 마찰력이 작용한다는 것은 결국에 토막과 수레와 토막의 상대 속도가 얼마라는 거야? 제로라는 거죠. 그죠? 상대 속도가 제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붙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구하는 게 이제 B가 되겠죠. 수레의 가속도를 구하라는 거야. 그 수레의 가속도는 결국에 뭐의 가속도랑 같을 수밖에 없어요. 토막의 가속도랑 같을 수밖에 없죠. 같이 붙어서 가는 거야. 이럴 때는. 그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상대 속도가 0이라는 것을 한번 이용해 보자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좌표계를 다시 말하면 기준계죠. 기준계를 지면이라고 볼게요. 그렇죠? 지면에서 바라봤을 때 M의 위치, M의 위치 벡터를 아래 MT 이렇게 놔보고요. 뭐죠? 수레의 위치 벡터를 RMT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결국에 상대 속도가 0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대 속도가 0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뭐 상대 위치도 0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 dt분의 d의 rm이랑 dt분의 d의 rm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가속도도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결국에 어떤 운동 방정식이 세워져요? 두 개의 운동 방정식이 세워지겠죠. 어떻게 해요? 먼저 F 마이너스 FS에 의해서 이 말이 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죠.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려야지 좀 이해가 갈 수 있겠네요. M이라는 물체에 한번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여기는 F가 작용하고요. 여기도 뭐가 작용해? FS가 작용하겠죠. 그리고 질량 M에는 FS가 작용할 거예요. 여기서 대문자 M은 바로 수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식은 F-FS는 뭡니까? M의 가속도니까 DT분의 DT의 제곱분의 D의 제곱
RM이 될 거고요. 그죠? 그리고 요 식에서 나오는 거는 FSA에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M의 DT의 제곱에 D의 제곱에 RM일 거예요. 그래서 대문자 M이 되겠죠. 근데 어차피 얘랑 얘는 같잖아. 그죠? 상대 속도가 같으니까 상대 가속도도 같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제 빨간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두 개를 더해봐요. 두 개를 더하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얘랑 얘랑 없어지니까 결국에 F는 M 플러스 M의 그냥 가속도를 AT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바로 술의 가속도인 동시에 토막의 가속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 가속도는 M 플러스 M분의 F가 되니까 M 플러스 F는 얼마예요? 22N. 그리고 힘의 크기는 2N. 따라서 가속도는 1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단위는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이렇게 넣으면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야. 이거를 정확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상대 속도가 0이라는 거예요. 둘 사이에 뭐가 걸린다면 정지 마찰력이 작용한다면 둘 사이에 상대 속도가 0이다. 그죠? 요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27번 풀이 마칠게요.